네, 안녕하십니까. 한동수 변호사입니다. 국회 김건희 특검, 또 명태균 특검, 또 특활비 삭감 조치가 하늘이 내린 헛발질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 내지 계기가 되어온 것 같습니다. 그만큼 검찰 자체가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서 계속되어온 기득권 세력의 중대한 약한 고리라는 점을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들처럼 사익이나 욕망을 추구하지 않고 국민의 뜻과 역사를 생각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만큼 국민을 주인으로 생각하시고 섬기는 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제 윤석열 검찰 정권 부패한 정부는 고통스러웠지만 이제 모든 해악들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수법들을 또 익히면서 그리고 또 역설적으로 또 반면에 많은 민주 세력들이 성장하였고, 그래서 마침내 검찰 개혁을 온전히 바른 방향으로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때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45페이지 검찰 조직의 퇴행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5월 9일 날, 5월 10일 날 윤석열 취임 전에 편의상 제가 호칭과 직위는 생략하겠습니다. 5월 9일 날 검찰청법 개혁이 됐는데 부패 경제 등으로 축소하는 것이었는데 대통령 시행령을 통해서 다시 복귀를 하였죠. 이런 부분들에 저는 공교롭게도 당시에 김호수 총장과 그때 이제 대검 부장회의에 그때 들어가서 그런 과정들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검사들이 근무 시간에 검찰개혁 반대 논리를 개발하였고, 그것들을 각급 이제 방송에 일종의 검언유착의 또 다른 형태이긴 하죠. 방송에 출연해서 많은 여론 선전을 하였죠. 결국 여론이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고, 이 부분은 여야를 떠나서 어떤 객관적인 국민의 여론이 중요하다는 것은 또다시 경험할 수가 있었고요. 당시에 이제 검사들은 각종 대통령실 헌법재판소도 각 파견된 경험들을 토대해서 이 검찰개혁 입법을 저지할 수 있는 약한 지점인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국회의장 등 이런 부분들 다 알고 있었어요. 검찰의 권한 강화 부분은 범죄정보기획관실의 이런 부분들이 알고 있는데요. 수사정보정책관실 약칭해서 범정이 박근혜 정부 이전 시절로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귀한 것 같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남부지검. 아마 여의도에도 아마 범정이 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전에 판사 사찰 문건, 고발 사조 사건 등으로 보이듯이 이건 이제 법원의 사실 인정이 다 된 사실들인데요. 범죄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판사의 개인의 언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사 개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또 판사의 검찰총장의 장모인 사적인 소송의 서면들을 리뷰해주거나, 당시에 또 여론 각 지역 선거구의 여론 조사 결과들을 분석하고 정리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였고, 윤석열을 여론의 지지를 받는 윤석열 찍어내기 프레임의 그런 부분들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고발장을 작성하는, 김건희는 혐의가 없다, 한동훈은 채널A 검언 유착 사건과 관계가 없다, 윤석열 찍어내기의 대상이 되다, 이 세 가지 지점으로 고발장을 이런 일들을 하였지요. 그래서 검찰의 정치 검찰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윤석열이 검찰권을 무기로 사용해서 연성 쿠데타를 하였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부 국민과 역사를 생각하시는 사회학자, 역사적 학자들 또 실천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부지검 합수단하고 마약범죄인데요. 합수단은 뉴스타파에서 신문보 기자님의 취재에 따르면 오랫동안 이른바 박재벌로 비롯되는 오랫동안 전관비리들이 있는 부패한 것입니다. 실제 이 합수단 이전에 얼마만큼 금융범죄 수사가 있었는지, 실제 이거는 금감원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AI로 다 이렇게 검색을 흐름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일단은 이 합수단의 기능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지 그것들은 일단은 전관비리 부패의 측면들이 있었고요. 마약 범죄도 검찰 마약 범죄 수사관들은 일정한 전문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경찰의 마약 범죄 수사관들이 더 전문성과 인력 근무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 수사관으로부터 이런 사실 인정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국민들에게 하여금 언론이 그렇다 하듯이 국민들의 두려움을 또 선입견을 확산시켜서 대홍보 수단인 거죠. 검찰의 수사권을 유지하기 위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소간에 뭐 이렇게 단순화된 표현이 있는데요. 또 하나 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과연 그 과정에서 그 마약 범죄 관련해서 검찰은 어떠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었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또 내지는 검찰의 대검 근무 경험에 비추어서 궁금합니다. 그때 회의가 없었나? 그 마찬가지 현재 이제 그 내란 관련해서 그 항상 그렇죠. 그 경찰청장과 서울 경찰청장이 움직일 때 그 대응하는 그 대검의 총차장과 중앙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 무슨 역할을 하였나?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의문 지점이죠.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안 하니까 특검 등의 공정한 그래서 검찰은 수사권을 더 이상 그 조직 분리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시는 거죠. 검찰에 의한 지배추주 윤석열 정권 자체는 기본적으로 국민을 기반해서 수사권을 통해 집권해서 정당성이 취약한 반민주적 정권이고 또 지지 기반들이 결국 축소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요. 점점 더 약화되니까 그 과정에서 그 처음에 다수의 검찰 출신들을 권력기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기관, 심지어 사기업의 그 이사 감사 등으로 이 광범위하게 한국 사회 전체에 됐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불법과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었거든요. 공정과 상식의 대변자가 아니고 그 불법을 또 치해법권에 위치해 있던 윤석열, 그 검찰, 그와 같은 그 뜻을 따르는 이익을 같이 하는 그 검사 출신들이 광범위하게 한국 사회 검사의 부정적인 문화들, 조직 문화들을 권위적이고 폐쇄적이고 이익을 추구하고 이러한 문화들이 광범위하게 그 퍼져서 일정 정도 그 실상을 알게 되는 측면이 있지만 또 그 부패와 그 이익과 자리에 대한 사적 탐욕, 이익의 추구에 많이 고통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나라는 망해갔습니다. 광범위하게 합쳐보면 한국 사회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일본의 이익에 봉사하는 이런 일들이 이런 과정과 결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검찰 인사들은 저는 이제 인사 부분들이 좀 뭐 눈여겨보게 되었는데요. 그 이제 한동훈이 최초로 법무부 장관으로 전격적으로 현직 검사죠. 기본적으로 검사 출신이 곧바로 그 정치 일선에 나서는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노공 이제 장관은 이제 청문회 거쳐야 되니까 이노공 차관 임명하고 그 직후에 이제 한동훈이 곧바로 이제 취임이 5월 10일 날이었고 17일 날 한동훈이 들어서 이제 검사는 검찰총장과 검사라는 두 직급밖에 없어요. 검사장은 없어요. 지검장, 고검장이 맞을 것인데 거기에 따라 이제 대검 뭐 검사급이라고 하죠. 이건 이제 속칭 이제 검사장 인사라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한동훈 검사장 인사는 대통령이 한다고 이제 알려져 있죠. 이제 한동훈이 이제 민정수석이 없는 상태에서 인사권까지 틀어진 그 소통용으로 움직인 거죠. 거기에서 이제 인수에 파견돼 있던 나중에 그 법무부 산하에서 있던 세 명의 그 검사들이 이제 같이 이제 뭐 인사정보관리단 그쪽에서 이제 인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첫 번째 이제 대검 검사장 인사들이 이렇게 있었고요. 다음 48페이지에 보면 이게 현재의 아마 검찰의 각급 이제 주요 요직들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창수가 기존의 이른바 소극적인 검찰주의자인 거죠. 그 검찰로 했던 그 전임 송경호하고 이원석 다 이제 그나마 그조차도 그 협소해지면서 이제 이창수
지검장이 들어섰고 심우정 이렇게 들어섰죠. 뭐 법무부에서 연구위원들은 이른바 넓은 힘의 윤사단 내지는 윤회의에서 된 인사들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49페이지입니다. 이 선별적 남용적인 수사 기소 이런 분들은 충분히 언론에도 많이 알려져 있고 제가 누락한 부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 검찰의 역사는 윤석열이 2020년 3월 19일 날 빨갱이 색출의 역사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검찰의 역사는 정적 제거의 역사입니다. 그 조봉암 사건도 그렇고요. 또 김대중 대통령 사건도 그렇고요. 사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또 사적인 죽이려고도 했고요. 그런 것들 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정당의 자유를 누려야 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이 굉장히 많았지요. 압수 대상 물건별로 이제 계속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또 특이한 점은 김건희 관련 수사. 그러니까 김건희가 대통령 못지않은 검찰의 비호를 받은 거죠. 그래서 V제로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건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명품백, 이른바 2차 양명주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앞말을 하는 것도 약칭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표하정 이렇게 하는데요. 표적수사, 하명수사, 정치수사 이런 것들로 해서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거를 이제 이론적으로 포괄하면 선별적 권한남용적 수사라는 기소들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곧바로 이제 그 공소권 남용이나 증거 능력 배제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측면이어서요. 또 윤석열 한동훈 관련 수사들, 이태원 참사, 전 정부에 대한 수사, 또 언론의 자유, 검찰 제19 이런 것들이 있고요. 50페이지입니다. 이 국회에서 특검은 비상계엄의 계기, 탄핵소추,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가장 유력한 강력한 제재 조치였던 거죠. 검사 징계는 사실상 검찰 내부에 불가능하니까요. 또 법사위의 그 빛나는 청문회 활동을 기억합니다. 특수활동비 삭감은 검사 동일체를 구성하는 그 세 가지는 법문에 상급자의 지위 따라야 한다 이거에 중요한 건 아니고요. 국가고문법엔 더 강하게 규정되어 있죠. 이게 아니고 그 인사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 결제제도로 이렇게 봅니다. 기타 사무분담 이런 것도 있는데요. 또 개업 후에 이제 변호사로 개업하고 국회의원이라든 각종 공직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들이 검사 동일제의 토대들이라고 이해합니다. 언론 방송 활발한 것들이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검찰개혁 이후에 두 번째 과제로 언론개혁이 상정되는데요. 부패한 언론은 그 독자나 시청자의 선입견과 그 두려움에 부응하도록 사실을 왜곡하는 이런 게 부패 언론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공영방송의 민주적인 구성도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또 키세스 시위대를 기억합니다. 촛불 행동을 기억합니다. 또 법원의 판결은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구조적인 접근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 사람의 결정일지 모릅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 법원의 판결, 윤석열 총장 시절에 그 징계, 그 효력 정지했던 그 판결을 기억합니다. 지금 법원장 가셨더라고요. 그 판결을 기억합니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1등 공신이죠. 검찰총장의 신화적인 존재로 임기에 대한 일정한 오해나 인식의 부족함이 있었다라고 선회해 봅니다. 또 한편으로 여러 가지 객관 의무라든가 선별 남용 기소에 대한 통제들의 판결이 나오면 좋겠고요. 또 반면에 또 다른 MBC 박문진 이사에 관한 좋은 판결들,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들이 있었습니다. 검찰개혁 방안들 중요한 것인데 15분이 지났네요. 네. 나와세요. 그럼 5분 정도만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개혁과제는 수사기소권의 분리, 구조개혁 문제, 정치검사에 대한 이적 청산 문제가 있습니다. 특활비가 정말 이게 부당하게 업무상 횡령 내지 국고 손실을 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예외 없이 많을 정도여서 어느 범위까지 조사 징계해야 될지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불공정 인권침해 수사 기소에 대한 과거 청산의 문제가 있습니다. 전직
그 전직 공무원들에 대한 광범위하게 뭐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비롯해서 정말 권한남용 쪽 기소인 이 분명한 사건들에 대해서 일정한 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그 합리적이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서 일괄 공소 취소하는 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뭐 제안이니까요. 수사기소권 분리는 접근 관점에서 말씀드릴 것은 검찰을 악마하거나 수사권을 박탈하는 관점은 이런 관점보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이킵니다. 윤석열이 김건희를 악마화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 윤석열 검찰이 검수완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거보다는 검찰 정상화라는 표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찰 해체, 폐지, 재건축 그 취지는 다 합니다. 그렇지만 그 검찰은 이 재건축은 그 건물의 동일성을 없애고 새롭게 재축하는 거잖아요. 아파트. 이 검찰의 동일성은 이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들을 분리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에 부합하고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인 권한의 분산 견제, 균형의 원칙에 부합다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직관이 이제 검사들이 나서는 최후의 논리입니다. 뭐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 과정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인들에게 남겨주신 두 가지 말씀을 기억합니다. 물론 개혁의 뜻은 타협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서생적인 그 문제의식과 상인적인 현실 감각을 가져야 됩니다. 실질적인 성과를 지금 비판하는 세력이 아니고 집권해서 실질적인 개혁의 성과를 이뤄내고자 하시는 당과 정치인이라면 마땅히 그 방향성을 제대로 갖되 실질적인 결과를 이뤄낸 현실적인 수단과 전략을 구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치공학적으로 중도층을 더 공략해서 표를 얻고자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정도를 가는 것이지요. 그 국민의 반보 앞에서 지금은 아마 그때보다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보다는 더 가셔도 될 것 같긴 한데요. 반보와 한보 사이일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건 국민과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은 단순하고 겸손한 담대한 품성들을 생각합니다. 큰 구조는 뭐 이 부분은 저는 경찰과 국수본, 국수청처로 이제 부처 간의 직급별로 이제 양당의 견해 차이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뭐 일단 신설 자체는 동의하는 것 같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 다만 이제 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꾸는 굳이 이름까지 바꿀 필요 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존에 다 있었는데 검찰청을 그냥 놓고 건물도 그대로 이름 바꾸려면 돈 또 들어가거든요. 검찰청 놓고 거의 수사부서만 분리해서 중수청이나 또 국수본으로 갖다 주면 됩니다. 제가 마약 또 이제 이 체계들을 보고 설명드리는데요. 잘 정리하셨는데 법무부를 국무총리실로 중수청을 국무총리실로 둘지 법무부로 둘지 이건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중대범죄 수사청에 이제 그 예조에 5대 범죄 있죠. 부경, 공선, 방대 중에서 공선, 방대에다가 마약을 하나 넣으셨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마약하고 이런 공직선거, 공안 이런 파트는 국수본도 있어서 이거 업무의 배치들을 꼭 중수청에다 한꺼번에 몰아줘야 될까 생각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간명하게 부패 경제 놓고 뭐 이런 나머지들은 국가수사본부에 놓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한편 숨어 있는 반대 논리가 아마 표면화될 텐데요. 수사 분리를 존재해도 이 공수처하고 공수처가 아니죠. 그 검찰청과 중수청의 관계를 지휘 통제 관계로 구성해야 된다는 논리들이 굉장히 강력할 거예요. 독일의 예도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이 부분을 근데 우리는 상호협력 관계로 이미 법이 규정돼 있어서 이 문제 논리도 있고 저는 이제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하되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공수처의 기능 확대든 내지는 뭐 감찰청의 신설 등을 통해서 경찰력을 통제 장치하는 이런 것들이 각 종합적인 권력의 권한의 분배와 이런 부분들을 정량적으로 또 정상적으로 이렇게 잘 한번 체크해서 배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부 쟁점은 법의 국제, 저는 사실상 법률 만능주의 굳이 막 선언적인 이런 거보다 좀 약간 부정적인 생각인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독일에도 한 10건 정도 처리되고 있다라고 하고 또 여러 가지 견제적인 의미도 있어서 그냥 좀 뭐 찬성하는 쪽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정리했고요. 고소고발 사건 증가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증권남용, 직무유기, 고소고발 진정사건 엄청납니다.
뭐 이거 구속요건 독일의 나라에도 구속요건에 뭐 저형법정주의 위반된다는 논리였고요. 반대 논리는 사실상 논거가 없고요. 기소 배심 부분은 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그냥 마치겠습니다. 네. 이 미련인데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 헌법 개정에 검찰총장은 이제 검사 이제 일종의 잔재이긴 하죠. 검사총장의 또 다른 이름인데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이름 바꾸고 다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이제 헌법 개정 사항이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생각해야 될 지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